정치와 법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는 이제 우리가 1차 지필평가 기간이었었죠. 그리고 전국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현재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이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 많이 혼란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그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다 보니까 이 강의를 찍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한데요. 가급적 앞으로는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는 그것대로 하고 온라인 수업도 좀 열심히 좀 찍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정치와 법 43번째 시간입니다. 43강 형법의 의의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혹시 박찬욱 감독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명감독 중에 한 분이시죠.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영화계를 이끄는 두 분의 유명한 감독. 한 분이 이제 봉준호 감독. 또 한 분이 박찬욱 감독이신데요. 이 박찬욱 감독이 연출했었던 올드보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 한 남자의 복수극 나오는 그 주제가 있는데요. 인상 깊은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무슨 이상한 지하실 같은 데서 한 20년 정도 갇혀 있으면서 계속 군만두를 먹어보고 거기서 탈출하면서 계속 이제 군만두 집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아주 재미있는 영화였었습니다. 이렇게 한 일반인이 다른 개인을 국가의 허락 없이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간의 복수가 이렇게 사살이 벌어지는 경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긴 하죠. 보면 그런데 이게 이제 형법과는 어떻게 좀 문제가 되는가, 이 부분을 한번 이번 시간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제 올드보이를 본 적이 있는 학생 있으면 이 영화는 19금입니다. 19금이기 때문에 봤다고 하는 학생은 나중에 한번 선생님이 찾아내서 상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대학 가서 보십시오. 한번 정도 꼭 볼만한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제 형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형법이란 거,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저번에는 민법에 대해서 좀 배웠었고요. 오늘부터는 형법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 형법은 이제 대표적인 이제 공법 중에 하나가 되죠.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특별히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를 범죄로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반사회적 행위, 예를 들어서 살인이라든가 뭐 사기, 절도,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거는 불법행위인데 굉장히 좀 특별히 아주 중대해요. 그래서 이거 하면 너 그때는 민법이 아니라 형법으로 다스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이런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를 범죄를 규정하고 이에 대해 어떠한 형법이 아니라 형벌이네요.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형벌입니다. 형벌을 부과할 것인가를 규정한 법률이 바로 형법입니다. 만약에 형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답이 나오겠지만 이 사사로운 복수나 관습적인 처벌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죠. 아까 첫 시간에 나왔었던 올드보이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또 관습적인 처벌 같은 경우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선생님이 2005년도에 어떤 장면을 봤냐면 S모 방송국에서 했었던 다큐멘터리였었는데 인도의 카스트 제도라고 있는데 카스트 제도의 가장 맨 밑단에는 쉽게 말해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불가촉 천민은 힌두교의 사원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노예보다도 더 낮은 계급입니다. 그런데 거기 있던 어떤 시골 마을의 청년이 힌두교 사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려고 들어갔다가 이 동네에 계신 사람들이 사사로이 그 사람을 처벌을 하는데, 어떻게 처벌하냐, 이 사람을 태양볕에다가 묶어놓고 발에다가 쇠사슬을 채우고 거기다가 24시간 동안 가둬놓는 거예요. 보면 묶어놓는 거예요. 얼마나 덥겠습니까? 물 한 모금 안 주고. 그렇게 해서 처벌하는, 즉 관습적인 처벌, 이런 것들에 의존하게 된다. 매주 좀 그렇습니다. 또 서로 개인과 개인 간의 복수가 좀 반복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복수가 좀 반복되는 유명한 문학 작품, 셰익스피어가 썼었던 로미오와 줄리엣. 그치? 뭐 처벌의 근거가 좀 불명확하죠. 보면 법대로 딱 깔끔하게 법에 적혀 있는 대로 한다면 아주 명확한 근거를 가져갈 수 있지만 사람마다 다 자기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 입장에 따라서 처벌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 근거가 매우 주관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매우 많은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사회 질서 유지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잠깐 그 로미오와 줄리엣을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그 몬테규가의 로미오와 그 캐플리카의 줄리엣, 이 두 유력한 가문들끼리 싸우니까 당시에 그 베로나라고 하는 이탈리아가 영주도 물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문이 너무 세다 보니까 제대로 질서 유지가 안 됩니다. 맨날 그렇게 서로 간에 죽이고 치고받고 싸우고 도시가 매우 혼란스러웠었던 모습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형법이 없다면 바로 이런 사회적인 혼란 그리고 사회 질서 유지 이런 게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에는 형법을 통해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권한을 두 번 썼네요. 왜 이러지? 진짜. 이거 어디가?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형법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일반적 의미로 봤을 때는 이 법의 이름이 형법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민법 관련된 부분에서도 민법도 그 일반적 의미로 봤을 땐 법의 이름이 민법 이렇게 돼 있었었죠. 자, 그럼 한번 그 국가법령 정보센터 가서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 형법 조에 보면 이렇게 형법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총칙 보면서 이 형법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범죄의 성립은 어떻게 성립하는지 이런 거 쭉 적어 놓습니다. 보면 이게 바로 형법이라고 하는 일반적 의미 형법입니다. 그런데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일반적인 의미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보면 실질적 의미입니다. 이게 뭐냐면 법의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형사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법 규범을 바로 형법이라고 보겠다라고 합니다. 여기 형사 제재 부분에 형벌과 보완 처분 뭐 이런 것들이 나오네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좀 배워보도록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예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는데,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그 도로교통법을 가지고 한번 본 건데요. 이 벌칙이 나옵니다. 이게 도로교통법 이제 54조 1항 뭐 뭔가 있겠죠. 보면 이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에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일단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징역이라든가 벌금 이런 거 대표적인 형벌의 하나가 되지요. 그런데 이 법의 이름은 도로교통법입니다. 이게 뭐야? 형법 아닌데? 도로교통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형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시에는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형벌이나 뭐 이런 것들을 형사 제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형법의 실질적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오타가 좀 많네요. 자, 그러면 이런 형법은 대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오늘 그 수업 시간에는 이제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중요한 건데, 첫 번째가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형법의 일반적 의미, 실질적 의미. 이게 좀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두 번째 형법의 기능.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보호적 기능입니다. 보호적 기능. 무엇인가? 봤더니만 개인이나 공동체의 존립을 해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서 형벌을 부과하겠다. 이를 통해서 사회윤리적 가치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보호적 기능입니다. 이 법익을 좀 보호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좀 갖고 있고요. 이 법익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라고 봤더니 법익이란 이 생명, 자유, 공공안전, 국가 존립 등 법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이런 가치들인데 이런 가치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건 형법은 뭔가 첫 번째 보호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그리고 보호적 기능은 뭐야? 어떤 사회윤리적 가치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걸 보호적 기능이라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 보장적 기능입니다. 보장적 기능은 뭐냐면 이제 국가와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잠깐 옛날 기억을 잘 떠올려 보면 그 과거의 근대 시민혁명 이전에 사회에서 이제 뭐 절대왕정이라든가 이런 때 국가였었죠. 그때는 국가라고 하는 이름 하에 자기의 그 국민들을 마음대로 뭐 그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고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막 감옥에다 갖다 버리고 구속해 놓고 야 너 이거 말 안 들었으니까 너 벌금 내서 막 재산 뜯어가고 막 이렇게 남용을 했었던 적이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이 전래동화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래동화 뭐 춘향전 거기 변사또 갑자기 춘향이라고 하는 한 여자를 너 수청 들어
라고 하면서 안 들으니까 감옥에다가 칼 채워서 갖다 박아놓고 지 멋대로 했었던 거예요. 보면 이거 안 되겠다. 보장적 기능이 뭐? 그래서 국가 형벌권의 한계를 규정해서 자의적인 형벌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 이외의 행동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걸 통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 보호적 기능하고 일부 겹치는 거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보호적 기능은 개인이나 공동체의 존립을 해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범죄로 일단 규정하자.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좀 보호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보호장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형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자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특히 시험 문제에서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 서로 둘 다 보호로 시작하기 때문에 헷갈리기 쉽다. 뭐가 보호지? 뭐가 보장이지? 이렇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둘 사이의 의미의 구분을 확실하게 해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형벌이라고 하는 걸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형벌 뭐예요? 형벌이 뭘까요? 퍼니시먼트?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국가가 범죄 행동을 저지른 사람에게 가하는 형사적인 제재, 민사적인 제재가 아니라 형사적인 제재입니다. 이 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형을 쓰죠. 그러면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 시대를 보면 6조가 있었죠. 2호 예병 형공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형사건들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가 이제 형조가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이런 데서 죄인들을 신문하고 그 다음에 벌을 주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요. 형벌은 대체 왜 있는 걸까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시험 문제와는 큰 상관없지만 크게 봐서 세 가지 정도로 형벌의 목적을 얘기하더라라고 하는 정도, 이제 참고 삼아서 한번 알아둬라라고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목적, 응보론적 관점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잘못을 저지른 범죄자가 있어? 그러면 야, 너 그만치 죄 받아. 그래서 범죄자에게 죄값을 치르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범죄 피해자, 유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가 벌도 제대로 받지 않고 막 자유롭게 다니고 잘 먹고 잘 살아요. 이 피해자들이나 혹은 피해자 유족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응벌론적 관점에 따라서 이 범죄자에게 죄값을 제대로 치르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일단 형벌의 목적 되겠고요. 두 번째, 일반 예방론적 관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국민이 형벌을 두려워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자라고 하는 게 일반 예방론적 관점입니다. 이게 이제 주로 사람들이 이걸 좀 많이 얘기하죠. 보면 이 과거에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대부분 알긴 하겠지만 예전에 줄리아니 시장인가? 그분이 이제 시장이 되기 전에 뉴욕시가 잘 사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범죄 도시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범죄가 많을까라고 하면서 그 시장님께서 대대적인 치안 유지를 위해서 범죄 소탕 같은 걸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무조건 잡히겠구나. 그러면 이제 나는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됐고, 그 결과 뉴욕의 치안이 상당히 좋아졌었다라고 하는 것이 경영학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에 좀 자주 나옵니다. 왜 범죄 예방 관련된 부분이 경영학서 중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배출하신 굉장히 유명한 경영학자 중에 지금 좀 활동을 좀 뜸하게 하시는데 김희찬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블루오션 전략이라고 하는 책, 아주 옛날에 유행했었던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요와 관련된 얘기가 좀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특별 예방론입니다. 뭐냐면 이제 형벌을 줌으로써 범죄자를 일단 잡아들이고, 그 다음에 범죄자의 재사회화, 이 사람 이제 다시 범죄 안 저러게 교도소 같은 데서 잘 재사회화 교육을 잘 시켜서, 그래서 교화를 시킨 후에 재범을 방지하겠다, 다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겠다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게 특별 예방론적 관점입니다. 이 부분은 중요치는 않습니다. 굳이 몰라도 됩니다. 시험 문제에 나온 적도 없고, 하지만 대체 형벌을 왜 주는 걸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보는 학생들이 있다면
장래 희망이 판사라든가 뭐 검사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학생들에게 형벌을 줄 때 이런 목적도 있구나 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짧은 강의, 대략 한 15분 정도 되는 짧은 강의인데요. 형벌과 이제 범죄, 형법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이 죄형 법정주의가 무엇인가 그 의미와 내용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열심히 공부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